정치, 평화, 그리고 사람. 3포인트 뉴스. 서아프리카 말리의 갈등. 지난 편에서는 프랑스 식민시대와 독립 전후의 문제들을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최근 국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말리의 갈등은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또 달라집니다. 이슬람 극단주의 지하디스트의 유입과 반군들의 근거지화라는 아주 극한 상황들이 말리를 위협하죠. 대표적인 것이 알카에다 이슬람 마그레브라고 하는 아킴의 등장입니다. 알제리 이슬람주의자 중심의 이 무장단체는 2000년대 중반에 활동을 시작해서 알제리와 접한 말리 북부 국경으로 반경을 넓힙니다. 대혼란이 시작된 건 2012년입니다. 2011년 아랍의 봄이 일어나면서 아랍 아프리카 세계의 정치 판세가 급변하는데요. 이때 말리 북부에서도 거센 분리운동이 일어납니다. 투아레그족은 리비아에 파견갔던 용병 출신들을 중심으로 해서 아자와드 민족 해방운동 MNLA를 조직하고 대대적인 반군 활동에 나서죠. 여기에 대응하지 못한 말리 정부는 2012년 3월 군부 쿠데타로 전복되고 대통령은 축출됩니다. 아자와드 해방운동은 무력해진 말리 정부군을 누르고 팀북투, 가오, 키달 같은 북부 주요 도시들을 점령하고 아자와드 독립국가를 선포합니다. 오래전부터 늘 바라던 자치를 실현한 거죠. 물론 아프리카 연합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이들의 무장봉기를 비난했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주목할 것은 극단주의 세력이 이 혼란한 때를 틈타서 말리 북부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불안정한 치안이 이들에게 길을 열어준 셈이죠. 이미 북부는 투아레그족의 아자와드 민족 해방운동이 점령한 상태였기 때문에 두 세력이 마주치게 되는데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아킴은 투아레그족의 도시 점령에 동참하면서 손을 잡습니다. 말리 정부를 공동의 타도 대상으로 삼고 투아레그를 지원한 거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둘은 갈라졌고 말리 북부의 패권 양상도 변합니다. 두 그룹의 본질과 궁극적인 목표가 아주 달랐기 때문이죠. 겉보기엔 아자와드와 아킴 둘 다 이슬람 무장 세력이지만 투아레그족의 아자와드 민족 해방운동은 민족주의, 세속주의를 기반으로 합니다. 문자적이고 극단적인 무슬림 세력은 아닌 거죠. 또 아자와드는 말리 북부의 자치 또는 독립이 목표입니다. 반면에 알카에다 이슬람 마그레브는 근본주의 세력입니다. 급진 무슬림 성향의 다양한 민족들이 모인 지하디스트, 이른바 성전을 추구하는 단체죠. 이들의 목표는 이슬람 칼리프 국가, 신정국가 수립입니다. 결국 이 아킴은 말리 북부를 장악하고 샤리아라는 이슬람 율법을 가혹하게 실현하는데요. 공개 채찍질이나 무도 금지 같은 전근대적인 일들을 자행하면서 국내외적으로 파장을 났습니다. 학계에서는 북부 말리에서 아킴이 아자와드를 누르고 패권을 잡은 요인을 몇 가지로 분석하는데요. 먼저 아자와드 해방운동을 통해 투아레그 현지인들에게 가까이 다가갔다는 점, 그러면서 투아레그의 일반인들을 광범위하게 지원했다는 점,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아자와드 민족 해방운동이 오히려 지역 주민들을 학대하자 그들과의 동맹을 종식했고 북부에서 아자와드 세력을 몰아내면서 경쟁자를 제거했다는 점, 그렇게 결국 지역 여론과 지원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이념인 이슬람 근본주의를 실현했다는 것을 성공 요인으로 봅니다. 성공이라는 말이 꼭 어울리지는 않지만 말이죠. 아자와드 민족 해방운동, 말리 정부의 붕괴, 아킴 같은 극단주의 세력의 등장까지 2000년대 초중반 말리는 혼돈의 시간을 보냈고 결국 2013년 말리의 임시정부는 프랑스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군사 개입 요청이자 실질적인 통치 위임이었죠. 그렇게 프랑스는 2013년과 14년 세르발 작전과 바르칸 작전을 펼치면서 사헬 북부의 지하디스트를 괴멸시키는 데 주력합니다. 프랑스 해외 작전 역사상 스케일이 가장 큰 작전이었죠. 유럽 파트너들과 아프리카 5개국의 연합군도 여기에 동참합니다.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가 나선 결과 말리의 혼란은 일단락됐고 2015년 말리 정부와 투아레그는 평화협정까지 체결합니다. 또 이 시기에 G5 사헬이 구성되죠. 말리, 모리타니, 니제르, 차드, 부르키나파소는 사헬 지역의 안보를 강화하고 조직적 범죄에 공동 대응하기로 약속합니다. 물론 이야기가 이렇게 쉽게 끝나지는 않습니다. 말리에 있던 지하디스트 세력은 사막과 산악 곳곳으로 파고들면서 게릴라화됩니다.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말리 지역민들은 지하디스트의 게릴라 공격에 노출됐고 이걸 막기 위해서 지역마다 민병대들을 구성하기도 했는데 이 민병대가 부족 공동체 간에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하기도 했습니다. 이후로도 말리의 안보불안은 여전히 우후죽순처럼 나타났고 2020년과 2021년 다시 두 차례나 군부 쿠데타를 겪습니다. 구원군이었던 유럽과 유엔군도 2022년과 23년 말리에서 철수했죠. 현재 말리 대통령은 아시미 고이타 대령. 2021년 군부 쿠데타 이후 여전히 군 장교가 나라를 집권하고 있습니다. 이 고이타 정부는 모든 정당을 해산했고 반대 세력과 기득권들을 숙청했죠. 거기에다가 대통령의 임기도 2030년까지 연장한다는 말이 돌면서 결국 말리인들이 대응에 나섰습니다. 지난 5월 초 수도 바마코에서는 시민 수백 명이 군사 정권에 반대하면서 시위했는데요. 1960년대부터 90년대 초반까지 20년 넘게 군부 독재를 겪은 트라우마가 시민들을 일으켜 세웠다고 봅니다. 아직 민주주의의 길은 험난해 보이지만 말이죠. 유엔에서는 매년 인간개발지수 HDI를 발표합니다. 수명, 지식, 생활 수준을 기준으로 국가의 성취도를 평가한 지표인데요. 2025년 HDI에 따르면 말리는 전 세계 188위, 세계 최하위권이고 아프리카 대륙에서도 점수가 가장 낮은 축에 속했습니다. 식민 역사 이후로 이어진 분쟁과 빈곤, 뚜렷한 공용어 없이 토착 언어 13개가 공식 언어인 나라. 말리가 이 지독한 분쟁과 분열의 시간들을 이겨내고 화합의 날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모쪼록 말리의 평화, 살람을 기원합니다.